이제 19번 돌림인 문항 풀어볼 건데요. 1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이었습니다. 39% 정도의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고난도 문항인데요. 살짝 조금 계산이 과정이 있긴 했는데 15번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거니까는 이때 계산할 문항이 계산할 시간이 조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문제 어렵진 않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가 봅시다. 그림은 각각 질량이 M1, M2,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 스몰 m인 녀석들. 받침대들이 다 질량이 스몰 m이죠. 요런 애들이 구조물을 만들어서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수평으로 놓은 막대의 길이는 모두 8L, 얘도 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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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L이고요. 그리고 연직으로 세운 막대의 길이도 다 같대요. 이때 X, 요 길이를 물었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볼게요. 얘의 무게중심 어디 있습니까? 막대 밀도 균이라니까는 여기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 몇? L. 여기까지 몇? 3L.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L. 4L이어야 되니까는. 그럼 여기에 M1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럼 거리가 1대 3이니까는 요 막대가 요 받침대를 왼쪽 받침대를 누르는 요 힘이요 4분의 3M1만큼 누를 거고요. 쌤 뒤에 G 붙어야죠. 네, G 붙어야 되는데 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계산할 때 G 다 떨어질 거거든. 그리고 여기는 얼만큼? 4분의 1M1만큼 누를 거예요. 그죠? 돌림인 평형. 그리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눌러요? 쌤 4분의 3M1만큼 눌러요 하면은 미친 짓이에요. 얘 질량 고려해 주어야 됩니다.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하기 스몰 m, 얘의 무게 m만큼도 같이 눌러주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눌러요? 4분의 1 M1에다가 더하기 스몰 m, 요 받침대의 무게까지 해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 받침대 있고요. 어떻게? 여기에 무게중심 M2가 있겠네요. 요 거리는 2L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여기에 무게중심 있겠네요. M2. 요 거리는 L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가 여기를 누르는 힘은요. 결국 얘를 이렇게 누르는 힘은요. 4분의 3M1 더하기 M2 더하기 스몰 m 요만큼 누를 거고요. 그죠? 얘가 여기를 누르는 힘은요. 이 스몰 m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 요 받침대 무게도 있죠. 그럼 스몰 m에다가 요 받침대 무게까지 해서 스몰 m 더. 그죠? 여기 4분의 3M1 M1 M1 아니죠. 4분의 3M1 플러스 스몰 m 플러스 M2에다가 얘 무게까지 다 더한 만큼 여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4분의 1 M1 스몰 m1 왜 자꾸 M1을 붙이죠? 4분의 1 M1 스몰 m M2 그리고 이 G 받침대 무게까지 해서 총 4분의 1 M1 더하기 스몰 m 더하기 M2 더하기 스몰 m 요만큼을 눌러주게 되겠네요. 돼요? 그러면 이제 M1과 M2와 M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될 텐데 그럼 다행히도 여기서 식이 두 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위에 볼게요. 여기를 축으로 해서 요 돌림임과 요 돌림임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2L 곱하기 M2는 L 곱하기 4분의 3M1 더하기 스몰 m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L 날리면 되고요. L 날리면요. 2M1은 4분의 3M1 더하기 스몰 m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서 봅시다. 요거 이제 거리가 L 같죠? 그러면은 얘랑 얘가 서로 같겠네요. 2죠. 2 M2는 4분의 1 M1 더하기 M이다.
그쵸? 그럼 볼까요? 각각 2배 해버릴까요? 2배, 2배, 2배. 그 다음 위에서 밑에씩 밑에서 위에서 밑에씩 빼면 되겠네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은 M2 좀 거슬리나요? 없애도 되겠죠? 4분의 1M1 마이너스 M. 그죠? 이거 2M이니까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M1은 4M이다. 오, 나왔네요. 아, M1은 4M이고요. 그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M1이 4M이니까는. 요 원래식에 넣으면은. M2는 4분의 1 M1 더하기 M이었잖아요. 요 원래식이. 그럼 얘가 M. 그럼 M2는 2M.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얘가 3M 더하기 2M 더하기 2M. 얘는요. M 더하기 M 더하기 2M 더하기 M. 총 몇 M? 얘는 이게 누르는 힘이 다 더하니까 누르는 힘이 7M이었고요. 얘는 다 더하니까 누르는 힘이 5M이었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축으로 해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5대 7이겠죠. 힘이 7대 5니까는 거리는 5대 7일 거예요. 그럼 요 거리가 몇입니까? 요 거리가 총 6L 중에서 총 6L 중에서 여기 나오나요? 네, 6L 중에서 12분의 5만큼의 거리니까는 몇 L? 삭삭 2분의 5L 되고요. 그죠? 그러면 x는 몇입니까?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L이니까는 4L에서 x는 4L-2분의 5L이다. 그래서 답은 2분의 3L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3L 해서 2번 될 거예요. 됩니까? 오케이. 그럼 19번도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늘 풀던 돌림임이랑 비교하면요. 풀만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20번 문항도 같이 볼게요. 20번 문항은요, 정답률은 53%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20번 문제, 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미리 알아두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누누이 연습하다 보면 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떤 빗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체 A를 먼저 굴릴 거야. A를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두자고요.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은요, 어떤 높이 H만큼 떨어져서요, 여기를 도착할 때 속력이 V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똑같은 빗면 맞나요? 대충 똑같은 빗면이라 치죠. 똑같은 빗면에 B를 조금 이따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A는 여기까지 갔어. A가 여기를 V로 통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A는 여기서 가만히 놓고 A가 쭉 통과해서 H 떨어져서 여기를 V로 지나고 있을 때 그 순간 B를 같이 놓는 거야. 그럼 B는 여기서 속력이 0이겠죠. 그럼 나중에 되면은 A는 쭉 떨어질 거고 B가 여기까지 왔어. B가 다시 지금 요 H만큼 내려오면 B가 여기서 속력이 몇일까? V겠지요. V일 겁니다. 그죠? 요 상황이랑 같아요.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예를 들어서요. 이 물체가 내가 B를 여기서 V로 쏘았어요. B를 V로 쏘았어요. 그래서 B를 V로 쏘아가지고 B가 최고점에 도달한대. B가 최고점에 도달했어. 이게 지금 1번이고요. 2번. B가 최고점에 도달했어. B.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력은 빵이죠. 이 순간 B를 던졌던 처음 위치에서요. A를 같이 또 V로 던질 거야. 이 순간. 그럼 중간에 만나겠죠. B도 떨어지고 A는 올라가고. 되죠. 이때 그러면 만날 때 속력은 몇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B는 떨어지면서 A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몇이 돼요? 2분의 1V 되는 거 보여요? 왜냐면 얘가 V잖아요. 그럼 얘는 0에서 1로 떨어질 때 B의 속력 VB는 0 플러스 G 델타 T일 거고요. A는요. VA는요. V 마이너스 G 델타 T일 건데 이거 변화량이 같잖아요. 그죠? 돼요? 그럼 A도 어차피 던지면은 이 위에서 정지할 거거든요. B가 정지한 데서 똑같이 정지할 거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이 던졌으니까는 B가 멈춘 높이에서 A도 멈출 거란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일단 뭐 그 사이에 부딪힌다면은요. B는 속력을 얻었고요. A는 속력을 잃었는데 B가 얻은 속력과 A가 잃은 속력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2분의 1V, 2분의 1V 뭐 이렇게 되겠네요. 돼요?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결국 만날 때는 처음에 쏘아 올린 속력의 반 틈에서 만난다는 거죠. 간단해요. 같은 가속도로 같은 시간 동안 가다 보니까는 속력 변화량이 같고요. 처음 속력이랑 나중 속력이 둘 다 똑같다 보니까는 속도 변화량이 같으면은 그 사이 중간값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명심한 채로 위에 거 봅시다. 이거 둘 다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풀던 문항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섞여 있을 뿐이에요. 이거 기억해두고 20번 문항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20번 문항이 정답률이 낮지 않은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수능 특강이다, 수능 완성이다,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문제 입집이다 했을 때 뭐 편하게 늘 봐왔던 문항들 두 개가 그냥 짬뽕돼 있을 뿐이라서 사실상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20번 문항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물체 AB가 운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나는 A와 B의 높이가 가 이후로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PQRS는요. AB가 직선 운동을 하는 빗면 구간 위의 점이래요. PQRS. 그죠? 직선 운동하는 빗면 구간의 점입니다. P와 Q, R과 S 사이 거리는 각각 L, 2L이고요. 그리고 A는 P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하고요. B는 Q에서 속력 V로 출발한대요. 이때 A가 Q를 속력 V로 통과하고요. 그 순간에 B는 R을 지난대요. 됩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봅시다. A가 정지 상태에서 Q를 통과할 때 V래. 그죠? A가 정지 상태였는데 Q를 통과할 때 V래.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생각나요? B를 여기서 먼저 정지 상태로 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러면 B는 여기서 먼저 출발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A를 뒤늦게 놨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어떤 시간 차이가 있을 거야. 시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두고요. 그러니까 A가 B 위치를 지날 때까지의 시간. 뭐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A가 여기를 통과할 때 B는 여기 같은 높이 여기를 통과한대요. 이때 B의 속력은 몇일까요? 이건 당연히 V죠. 왜 V인지 알아요? V. 지금 여기랑 여기 높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V로 출발해서 같은 높이로 나왔으면 속력 V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는. 되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속력이 0으로 출발해서요. 여기서 V가 되면은요. 요 거리를, 요 시간을 내가 T 걸린다고 칩시다. A가 P에서 출발해서 A가 Q까지 갈 때까지. 돼요? T 걸린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기를 V로 통과할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정지할 거거든요. 왜? 높이 같으니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정지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0V, V 0 평균 속력 같죠? 같은 평균 속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T면은 거리가 2배 멀어졌으니까는 2T 걸리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때 A랑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하고 물었네요. 다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지금까지 나온 거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B는 A의 미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얼만큼 미래? B는 A보다 T만큼 미래의 모습이다.
돼요? 그러면은 B는 여기에서 정지할 거고 B가 정지하게 될 거고 이때 A는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다. A는 여기 있을 것이다. 요 두 시간 차이는 몇이다? T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T다? 2T다. 돼요? 그럼 A가 여기를 통과했을 때 속력이 몇일까요? 이거 빨리 보여요? (2분의 1V죠) 왜요? 봐봐. 2t 동안 V에서 0이 된대. 그럼 t를 지나면서 2분의 1V가 줄었을 거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는.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율이 같거든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 같거든요. 그럼 2t 동안 V에서 0이 돼버리면요. 여기서 이미 t를 멈춘 순간이기 때문에 A의 속력은 2분의 1V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A랑 B가 다시 만날 때는 아까 어디서 만난다고요? 이렇게 만나고 B는 떨어질 거잖아요. 만날 때 아까 그 상황 기억나요? 속도가 여기 몇 분의 몇이라고요? 2분의 1배라고요. 요 속력에. 그래서 만날 때 A의 속력은 몇이다? 4분의 1V일 것이다. 되나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다 봐봤는데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4페이지 문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번 수능이랑 비교는 하면 안 되죠. 저번 수능 워낙 쉬웠잖아요. 작년 수능. 그 수능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출제됐던 2018학년도까지 출제됐던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적당히 문제가 쉽게 나와 주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내년에 수능을 치게 될 학생들은요, 뭐 여기서 문제 봐가면서 참고할 거 참고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또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수능 치신 사람은 이거 안 봤으면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다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